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현대자동차의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만든 2종 로봇 스팟이 발판을 놓고 계단을 오르고 점프하며 착지하는 영상입니다. 이제 물체를 든 상태에서도 무게중심을 잡고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이족 보행 로봇 기술은 그야말로 압도적입니다. 이처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로봇 개는 얼마 전 이탈리아 폼페이 유적지에서 유적 발굴을 위해 투입돼 세계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이탈리아 남부에 위치한 고대 도시 폼페이는 화산이 폭발하면서 묻혀버렸고 지금도 유적 발굴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최근 폼페이 발굴을 주도하는 고고학자들은 지하나 바위 틈 등 작은 틈새를 모니터로 감시하기 위해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스팟을 투입했고 이 사건은 고고학 발굴 역사의 새로운 이정표가 됐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로보틱스 개발 면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현대차 그룹이 인수한 이후 인공지능 기술까지 탑재한 로봇계 스팟을 계속 업그레이드해 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폼페이 발굴단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협력해 로봇을 유적지 발굴은 물론 폼페이 주변 위험한 지하 터널을 탐사하는 데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제 로봇 기술을 한국이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과거 로봇 기술의 선두는 일본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과거의 영광일 뿐입니다. 앞서가는 듯했던 일본의 로봇 산업은 최근 이렇다 할 혁신적인 기술을 발표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5년까지만 해도 소프트뱅크는 휴머노이드 로봇인 페퍼를 선보이며 업계에 신선한 충격을 안겼습니다. 하지만 충격은 오래가지 않았고 뒤이어 발생한 각종 오류들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소프트뱅크의 발목을 잡고 말았습니다. 최근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일본에서 장례식장, 야구장, 백화점, 호텔 등 다양한 업종에 도입됐던 로봇 페퍼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 다시 사람이 로봇에게 빼앗겼던 자리를 되찾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소프트뱅크로부터 페퍼를 임대했던 업체들이 하나둘씩 다시 소프트뱅크로 돌려보내기 시작한 겁니다. 로봇이 일자리를 잃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진 것인데요. 일본의 휴머노이드 페퍼가 사실상 폐기 처분된 이유는 일본 각지에서 사고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페퍼는 일본 요양원에 도입된 이후 제한적인 기능과 잦은 오류로 인해 많은 불편을 일으켰고 인간의 지능을 기대했지만 기술 수준은 전혀 그에 미치지 못했다는 혹평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수요가 줄자 소프트뱅크 로봇 부문은 지난해 8월부터 페퍼의 생산을 사실상 중단했습니다. 팬데믹으로 비대면 수요가 늘고 로봇이 서빙까지 하는 세상이 온 것을 감안한다면 휴머노이드 페퍼는 결국 기술적인 경쟁력에서 뒤떨어진 것이었습니다. 기네스북에 세계 최초의 로봇 호텔로 등재된 일본의 헨나 호텔 역시 2019년 설립했던 243대의 로봇 중 절반 이상을 최근 다시 사람으로 교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호텔은 원래 로봇을 고용해 고객의 짐을 보관하게 하고 칵테일을 제조하게 했으며 객실 청소 등을 맡겼지만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말았습니다. 로봇이 한밤중에 손님의 코골이에 오작동을 하거나 손님 요청을 제대로 응대하지 못하면 손님들이 사람 종업원을 다시 불렀기 때문에 일이 오히려 늘어난 겁니다. 이 때문에 호텔 측은 로봇을 수리하거나 관리하는 인력을 이전보다 더 많이 투입해야 했고 결국 일본 내 로봇 호텔을 100개로 늘리려던 계획도 차질을 빚고 말았습니다. 일본의 한 장례 업체는 추모객들에게 경전과 추도사를 읽어주는 역할을 맡기기 위해 소프트뱅크의 로봇을 임대했지만 연습 과정에서 계속 오류를 일으키며 결국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정성을 들여야 할 추도사를 왜 로봇이 읽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는데요. 그마저도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점이 황당합니다. 결국 일본 로봇 산업은 최근 길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최근 루이비통 매장 쇼윈도 속에 나타난 일본 예술가 로봇입니다. 일본 유명 화가 쿠사마 야오이 로봇은 매장 쇼윈도 안쪽에서 물감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휴머노이드였습니다. 쿠사마 야오이는 94세의 일본 화가로 둥근 패턴을 반복하는 작품으로 유명합니다. 루이비통과 이 로봇의 협업에 대해 극사실주의 휴머노이드를 만난 누리꾼들은 신기하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일각에서는 고령의 예술가를 과도하게 상업적으로 소모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처럼 최근 일본 로봇 산업은 유명 브랜드와의 협업에는 열심이지만 혁신적인 기술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일본 미쓰비시가 로봇과 사람이 엘리베이터에 동승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했다고 발표했고 일본 카와다 로보틱스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시연했지만 아직 시연 단계에 머물렀습니다. 반면 한국 기업들은 로봇 제조업체에 대한 투자를 과감히 늘리며 인공지능 로봇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산업용 로봇 제조업체 로보스타의 최대 주주인 LG전자는 국내외 공장의 자동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로보스타의 산업용 로봇을 대규모로 도입할 것이라고 예고했고 올해 CES 개막 직전 삼성전자는
국내 최고의 로봇 기술을 보유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유상 증자에 참여하며 기술 협력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올해 CES에서는 특히 다양한 산업용 로봇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로봇 산업이 모든 기업들이 가지고 가야 할 핵심 사업이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2015년 6월 미국에서 열린 미 국방부 주최 로봇 경진대회 결선에서 네로라는 세계적인 로봇 업체들을 따돌리고 한국의 중소기업이 우승을 차지하자 업계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대전에 있는 로봇 강소기업 레인보우 로보틱스였습니다. 지난 2011년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 때 다양한 로봇이 투입됐지만 밸브를 열고 냉각수를 보충하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로봇은 없었습니다. 이를 보고 로봇 기술력의 한계를 깨달은 미국은 로봇 기술 발전을 위해 대회를 열게 되었는데요. 이 대회에서 한국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장 빠르게 모든 임무에 성공해 만점을 얻고 정상에 섰습니다. 이후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한국 최초의 인간형 이족 보행 로봇 휴보를 개발하면서 성장의 주춧돌을 마련했고 이후 세계 곳곳에서 휴보를 찾는 손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미 해군을 비롯한 정부가 최대 고객인 가운데 MIT, 퍼듀대, 컬럼비아대와 구글도 휴보를 구입했습니다. 이족 보행 로봇을 개발해 판매까지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유일합니다. 삼성전자가 로봇 산업의 첫 투자처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선택한 것도 이 같은 경쟁력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서빙 로봇계에서 미국과 일본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 역시 한국의 로봇 개발 업체입니다. 베어 로보틱스는 서빙 로봇으로 유명한 유니콘입니다. 처음에 투자자들은 왜 하이테크인 로봇 기술을 인력 집중 산업인 요식업에 적용하느냐고 의아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런 질문을 하는 투자자는 없습니다. 팬데믹 이후 엔데믹이 찾아왔지만 여전히 일선 음식점들은 일할 사람 찾는 것을 매우 어려워합니다.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된 미국에서는 최근 미국 외식업협회에서까지 한국의 서빙 로봇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왔고 서빙 로봇은 외식업 박람회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현재 베어 로보틱스의 기업 가치는 6,500억 원으로 추정되는데요. 올해는 유럽과 동남아로 진출해 서빙 로봇을 넘어 다양한 운반 로봇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최근 삼성은 신성장 동력의 로봇 산업을 선정하고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이 올해 안에 선보이겠다고 공언한 인체 보조기구 로봇 EX1이 과연 어떤 모습일지 관심이 쏠려 있는데요. 삼성이 향후 3년간 240조 원을 신규 투입하며 대형 M&A까지 예고하여 로봇 산업을 키우겠다고 밝힌 바 있어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이어 삼성의 인체 보조기구 로봇까지 휴대폰, 전기차에 이어 한국 기업들이 로봇 기술에서도 또 어떤 혁신을 이뤄낼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